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출판과 관련돼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굉장히 자산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산가의 가장 큰 고민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 자산가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고요. 두 번째는 절세가 되겠는데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다 보니까요. 그것보다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절세 이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로 1억 원 벌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세를 통해서 1억 원 아니면 10억 원 아니면 100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돈도 확실하게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보다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절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룰 경우에 그 책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요, 상황별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지만 그 솔루션이 또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책은요,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습서의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공부하고 실전에 하나하나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읽는 책, 자습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새 혼밥, 혼술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공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CFP 골드클럽이라고 해서 국제공인 재무설계사입니다. 15년 이상의 인증을 받은 사람은 골드클럽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증권부정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투자자산 운용사, 아니면 파생상품 상담사 등 14종에 걸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동양생명에서는요, WM 센터를 최초로 만들고 센터장을 영임했고, A 플러스 S에서는 CFP 본부장을 통해서요, 다양한 실전 경험을 익혀왔습니다. 홈쇼핑에도 뭐 오랫동안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AFPK나 CFP 교수를 또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경 와우TV 쪽에서는요, 정오의 증시데이트, 김상수의 부자가족 만들기 코너를 오랫동안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밖에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요. 저서로는 9종 정도가 있는데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 가업승계 관련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대한미용 성형 레이저 학회라든가 대한 비만 연구 의사회 그리고 메디컬 닥터 저널의 기고 및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인터넷 신문의 보험 저널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는요, 호흡 컨설팅, 에어 클래스, 클래스톡, 파인드 강사, 슈넷 강사 등을 활동하고 있고, 아트 딜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도 방송 출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VIP 컨설팅을 2000여 차례 이상 실시했던 것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론과 실질을 동시에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파트 1, 2로 나눠졌고요. 증여세와 그 다음에 상속세, 절세, 자습서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파트 1에서 증여세, 절세, 자습서의 내용은요. 증여에 대한 이해, 증여와 상속의 구분들 그런 것을 알아보고요.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뭐 당연히 시가 평가를 하겠지만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양도나 고가양도를 통해서 그 증여세를 뭐 탈루할 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산평가액을 일부러 높여서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절세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무상 대출에 대한 증여 사례도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플로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증여세는 증여한 달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증여세 납부 기간 동안에 증여 취소를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아주 효과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 언급했고요. 10%에서 50%까지 증여세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요.
그 증여를 하는 경우에 공제 금액 범위 내라면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세대생약 증여를 하는 경우에 할증과세가 30에서 40% 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든가 친조부모 아니면 외조부모로부터 동시에 다 받는다면 효과적인 증여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로 증여하는 면세점 증여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만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증여 전략 쪽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만큼만 증여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또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중물 증여라고 해서요. 최저세율로 증여세를 물고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인 증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증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교를 통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의 우선순위로 저평가 자산을 우선 증여한다고 하는데 저평가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부동산 자산은 그 현금 자산보다는 훨씬 더 저평가 받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증여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도 종류가 많이 있죠. 그 임야부터 토지 관련돼서 뭐 대지라든가 아니면 주택 아니면은 무슨 뭐 빌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자산에 대해서 먼저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상승할 자산이 또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들. 그 다음에 증여 재산 중에서 어떤 순위에 맞춰서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증여할 경우에 그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껴서 채무를 껴서 증여하는 경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고 양도세도 절세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거든요. 크로스 증여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다른 크로스 증여 전략 스킬도 언급을 하겠고요. 상속인이 아닌 비상속인, 즉 손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그 자녀의 배우자 있죠? 며느리나 사위 이런 사람들한테 증여를 하면은 그게 비상속인인데 그 사람들한테 증여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왜 증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증여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증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증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가입하자마자 절세되는 상품들도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장애인 비과세 증여가 있거든요. 과세가입 불산입 제도도 있고요. 장애인 신탁 5억 원까지 장애인 보험금 증여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를 비교함으로써 비거주자한테 증여했을 때 효과적인 그런 절세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사전 증여가 어렵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증여 및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솔루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라든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뭐 최저 5억 원까지 그 세금이 없고 그 다음에 30억 원이나 100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과세특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했습니다. 사전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효과적인 증여의 방법 9가지 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 2는요, 상속세 절세와 관련된 자습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속에 의해 그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사망이거든요. 사망의 종류에 대한 언급하고요. 상속인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그 다음에 법적 상속 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상속인이 먼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때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습상속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상속지분 분배 순서는 당연히 지정, 그 상속 유언에 따른 지정과 그다음에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법적 상속으로 분배를 하게 된다는 그런 순서에 대한 언급했습니다. 유언장은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작성 시 주의점들 언급하고요. 유증이나 사인증여처럼 그 사망을 하면서 증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고 해서요. 그 상속인들한테 상속 재산을 전부 다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 그랬을 때 그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와 권리, 그 다음에 유류분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언급들, 그 다음에 사전에 기여했으면 기여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속재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 수익을 받았다면 당연히 상속분에서 제외되겠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을 뭐 죽이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피상속인을 죽이려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유언장을 파회, 없앴다든가 이랬을 때 상속 결격 사유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면 단순 승인을 하거나 바로 그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승계하는 거죠. 상속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채무가 많은 경우 아니면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 포기보다는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피상속인이 남겨둔 재산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갖고 모자란 채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이 바로 한정 승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도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제도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속하는 보험금의 계산 방법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은 보통 10년, 상속인한테 증여한 것은 10년 이내 건 합산하고 비상속인은 5년 이내 건 합산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도 있고요. 합산 배제하는 그 증여재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요. 비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년이나 2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했거나 아니면 인출했거나 채무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는 그 금액이 그 금액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입증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 제도인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들어서 사망이 임박한 경우에 상속재산,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손해가 막심한데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세가 드신 분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대부분 모두가 다 그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작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이제 비거주자가 많이 있는데요.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및 상속세에 대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서도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이나 공익신탁재산 같은 경우는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도 있고요. 비과세되는 것도 있고 상속재산 제외재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상속공제가 있겠죠. 배우자 공제 35원까지 할 수 있고요. 일가공제 5억 원, 아니면 가업상속공제 뭐 최대 무슨 뭐 500억 원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동거주택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공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상속세 과세 플로어를 자세하게 단계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기 재상속세 공제라고 해서요. 뭐 아버지가 고령인데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상속을 했는데 어머니도 고령이에요. 그래서 10년 안에 돌아가셨을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상속세율도 증여세율과 동일하게 10에서 50%가 되겠습니다. 물론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20%가 붙겠죠. 일반 법인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그러면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납부 방법들, 상속세 준비하지 못했을 때 납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고요. 상속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냈을 때 상속세 절세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또 언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상속재산이 뭐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많아서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어도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상속세 걱정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 증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비싼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미래에도 이 세금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사전 증여 전략이나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상속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바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미래에 나오는지 현재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절세 금액을 비교해 주고 있고요.
공시지가가 요새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증여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전 증여나 절세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상속세, 결과적으로는요, 뭐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없어질 가능성도 당연히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속세 전망.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재산 반은 국가의 재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활동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비교와 절세 전략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와 상속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면 안 되는 사례도 언급하고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주고 가장 중요한 그 상속세를 미리 저렴하게 만드는 크로스 플랜, 콘스탄트 기임의 학설이죠. 그 크로스 플랜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비과세로 또 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랜 또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는요, 굉장히 쉽게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난해했는데 이 책은 한 편 한 편, 한 장 한 장 그 읽으면서 즉각 그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그 17,000원에 그 책을 주문할 수 있고요. 온라인은 10% 할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량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신청하신다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